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2022년 1월 1일, 네, 새해 첫날, 이 저녁 시간대입니다. 이 새해를 바뀌면은, 과연 무엇이 달라질까? 이 새해는 어떤 정책, 이 제도, 무엇이 달라질까? 뭐 이런 대한 또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 이 주요하게 새해 들어서 그냥 바뀌는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그것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앞서서 어제 2021년 마지막을 밤을 보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 드렸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또 이렇게 격려의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이렇게 많이 격려의 말씀을 내놔주셨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는지 여러분들에게 잠깐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답변으로 이렇게 드릴 수는 없는데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금아님, 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목자구님, 그리고 정희님, 그리고 이 국제행정사님, 네, 이 국제행정사님도 이 유튜브 방송으로 이 동포 정책과 관련돼서 상세하게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저희 또 사이트, 이 방송에 들어오셔서 또 이렇게 댓글로 인사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철호님, 또 김준님, 배동호님, 이명사님, 그리고 또 주성지님, 이렇게 해주셨고요. 또 많은 분들이 달아주셨는데, 이 한글 이름으로 제가 확인이 가능한, 그 아이디를 해주신 분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김준님, 김춘님님, 또 김진국님, 또 이진웅님, 또 성성님, 또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홍리님, 또 JTG님, 네, JTG님은 좀 제가 방송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기를 하는데요. 좀 저에 대해서 이제 쓴소리를 이렇게 자주 해주시는 분이죠. 어떻게 보면 고춧가루와 같은 그런 존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 저의 방송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쨌든 이렇게 쓴소리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많이 좀 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JTG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어떨 때는 다소 이렇게 귀엽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드리는 농담이고요. 어쨌든 또 김매화님도 네, F4 비자로 식당 카운터 일은 불법인가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면서 인사를 하셨습니다. 이 식당에서 이 카운터 일을 본다, 그것만 보게 되면은 불법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종업원 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봐서 충분히 그 식당이 카운터만 별도로 이렇게 둘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식당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주요하게 또 논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카운터 일만 보는 거는 불법은 아닙니다. F4 체류 자격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저한테 이렇게 또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이 시청자 여러분, 또 동포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새해를 첫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도 주위에 친구분이나 가족분들에게 서로 덕담도 주고받고 또 인사도 나누고 그러면서 보람되게 보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올 첫날과 같이 정말 올 한 해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늘 즐겁고 서로에게 덕담과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해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새해 달라지는 제도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공감, 그러니까 정책 브리핑이라고요. 이 정부가 운영하는 이 제도, 정책을 안내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기획재정부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고 하는 이런 책자를 발간을 했습니다. 이건 매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고 책자를 발간해서 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 이런 데는 쭉 배포를 하고 비치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 39개 정부기관, 그래서 총 304건의 법과 제도를 이렇게 소개를 해서 그러니까 올 한 해에 이게 새로 바뀌는 제도가 이 304건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발간을 했습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나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 여러분들이 알아둘 만한 주요 내용만 좀 이렇게 꼬집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이 된다는 거죠. 이 최저임금이 인상이 9,160원. 이 문재인 정부 때 1만원, 그러니까 만원 이상을 이렇게 최저임금으로 책정을 하겠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초기에 공약까지 내걸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9,160원, 뭐 만원에는 못 미쳤지만은 최저임금이 그래도 상당수 이렇게 인상이 됐다. 뭐 그런 부분들을 좀 특징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 여권입니다. 기존 여권보다 이 보안성과 내구성 등을 강화한 이 차세대 전자 여권을 전면 발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이 기존 여권보다 한 이 차세대 전자 여권 이거 좀 발급을 하게 된다는 것, 뭐 요거를 좀 또 올해부터 바뀌게 된다는 것을 또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하게는 이 자동차 제도, 이 자동차를 좀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특별히 좀 이 도로교통법과 관련돼서 좀 엄격하다 그럴까요?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4월 30일부터는 주택가, 이 골목길 등에 중앙선이 없는 일방 통행길이라든가 어쨌든 중앙선이 없는 이런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는 그런 길인데, 그전에는 뭐 차가 이렇게 우선적으로 다니고 사람들은 그걸 피해서 뭐 길 옆으로 이렇게 비켜서서 다니고 뭐 그런지만은 이 4월 30일부터는 주택가 골목길 등에서는 이 사람 보행자 우선 이렇게 통행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보행하시는 분들을 이제는 보호하면서 이렇게 서행을 하거나 뭐 일단 멈추거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일부러 이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면은 또 안 됩니다. 어쨌든 이런 좁은 골목길, 그러니까 차선이 없는 좁은 골목길 이런 곳에서 보행자 우선 운행이 된다. 그래서 우리 동포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보면 이렇게 좁은 길이 있습니다. 차도 다니고 보행도 다닐 수 있는 뭐 그런 길들이 많이 있죠. 뭐 가리봉동 그 상업거리라든가 뭐 대림동 상업거리라든가 또 안산 원곡동 뭐 이런 지역 보면은 차도 다니고 또 이렇게 사람도 다니는, 그러면서 이 차선이 없는 그런 중앙 차선이 없는 그런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4월 30일부터는 이 보행자 우선 이렇게 제도가 시행이 된다. 그래서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특히 서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면 일단 멈추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녀야 된다. 그런 부분이 좀 바뀐 게 있다 이겁니다. 이 자동차와 관련돼서 또 이 자동차 법규와 그리고 이 자동차 이 보험과 관련돼서도 좀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후에 다시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그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 새 달라지는 제도 중에서 이 경기도에서 달라지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냥 외국인 주민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새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 정책입니다.
외국인 주민이 갑작스러운 이 질병, 재해, 사고 등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긴급 지원금을 지급을 해줍니다. 대상은 경기도 수원, 용인, 성남, 부천, 평택, 시흥, 포천, 여주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8개 시군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들, 이 갑작스럽게 질병, 재해, 또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 위기 상황에 처했을 경우에 바로 긴급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국내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난 사람이어야 되고요, 의료비를 지원할 때에 그것이 이제 국내에서 발병한 질병이어야 되고요, 그 기준 이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해야 되고요, 이 소득 수준이요, 그리고 재산이 1억 1,800만 원 이하의 이런 요건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국가의 공공 부조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고요, 대상자에게는 그래서 생계비 40만원에서 100만원, 의료비는 100만원, 또 해산비는 50만원,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경기도의 이 수원, 용인, 성남, 부천, 평택, 시흥, 포천, 여주 이 8개 지역, 이렇게 외국인 주민, 그러니까 국내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는 질병, 재해, 사고 등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긴급 지원금을 지급을 한다라는 것, 또 어떻게 보면 반가운 소식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이 자동차 보험하고요, 이 도로교통법과 관련돼서 이거는 자동차를 소지하고 계시는 또 동포분들 운전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알아둬야 할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크게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거리에서 보통 자동차를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우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뭐 횡단보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신호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거리에서, 이 차도 사거리에서 이제는 우회전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죠. 뭐 사람이 지나가지 않거나 이렇게 할 때. 그러나 앞으로는 이렇게 우회전을 할 때는 반드시 일시 멈춤을 하고, 그리고 주위를 살펴본 다음에 이렇게 우회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회전을 하면 안 되고요, 일단 멈춤을 하고 그런 다음에 주변을 이렇게 주시해 보고 그리고 이렇게 우회전을 해야 한다, 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보호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보호 지역에서 이제는 좌회전을 할 경우, 우리가 이제는 사람이 없거나 뭐 지나가는 차량이 없으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비보호를 하면서 이 좌회전을 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뭐 눈치를 봐서 사람이 없거나 뭐 지나가는 차량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바로 이렇게 비보호 지역에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앞으로 그런 지역에서 이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차량 운전자의 책임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비보호를 할 때도 일단 멈춤을 하고 주의를 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습관, 운전 습관을 좀 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뭐 그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자동차 보험료와 관련돼서 이렇게 자동차가 이제는 우회전을 할 때에 일단 멈춤을 하고 이렇게 이제 우회전을 해야 되고요, 비보호 지역에서도 만약에 이제는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사고가 발생하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는 보험료, 이 만약에 그러니까 이 법에 어긋났을 경우에는 뭐 과태료를 물게 되고, 그리고 또 사고가 났을 경우는 더 그렇죠. 그러면 보험료가 인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자동차의 도로교통법을 어기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 보험도 인상이 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경찰관한테 단속이 될 수도 있지만은 요즘은 CCTV 등 이 비대면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새해 들어서는
차량을 운전을 하면서 또 휴대폰으로 이렇게 전화를 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서 또 이렇게 해서 신고를 당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또 벌금도 물게 되는 그런 범칙급 이런 제도가 또 시행이 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승용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이렇게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 이렇게 법을 어기게 되면은 역시 과태료를 물 뿐만 아니라 또 자동차 보험료도 인상된다, 이런 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체류하고 계시는 외국 국적으로 있는 분들, 이렇게 뭐 누적된 금액들이 200만원 이상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좀 체류 연장을 받거나 나중에 또 체류 자격 변경을 하거나 뭐 이럴 때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교통 위반을 하지 않도록 각별로 우리가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 그러니까 스쿨존이죠. 어린이 보호구역 지역. 이런 데서도 이 법이 좀 강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2022년에 달라지는 보험제도. 여기 보면은 올해 1월부터 이 스쿨존, 그러니까 학교 앞에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 이런 데서 이 과속으로 적발될 경우 1회를 위반할 경우 이 보험료 5%가 인상이 되고요. 2회를 위반을 할 경우는 보험료가 이 10%를 또 인상 이렇게 된다, 이런 거를 또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면 과태료를 물 뿐만 아니라 이 보험료까지 인상이 되도록 이렇게 자동차 이 도로교통법이 또 자동차 보험료 이런 관련된 것이 좀 까다로워진다는 것,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22년도 이 사회에 달라지는 제도들, 뭐 이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이 시간에 제가 다 소개해 드리기는 좀 시간이 그렇고요. 그리고 좀 더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 또 꼭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은 파악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뭐 4,400명대인가요? 한 이틀 연속 그 정도로 나왔다고 합니다. 한데 뭐 8,000명, 뭐 10,000명 가까이 된다고 그러는데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대신 이 오미크론 확진자가 1,000명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 방역 수치 잘 지키고 마스크 좀 답답하더라도 착용하고, 그리고 최대한 이 모임을 좀 우리가 자제하고 그렇게 해서 이 코로나19에 우리가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히 좀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뭐 오늘 1월 1일 저녁 방송, 네, 여러분들에게 2022년도에 새로 바뀌는 제도 무엇이 있는지, 이 도로교통법, 이 자동차 보험료와 관련돼서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도움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올해 또 여러분들의 힘찬 격려와 또 많은 시청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뭐 이런 부분들을 또 함께 지속적으로 청취하고요, 또 전달하고 또 목소리를 내는 김용필의 동포세계 EKW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올 한 해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